결혼 1년 차 신혼인 장 씨 부부. 한창 설레고 행복만 가득해야 할 이 시기에 이 부부는 아침마다 전쟁을 치룹니다. 바로 아침 식사를 과해도 너무 과하게 차리는 아내 때문인데요. 이 아내는 결혼 전부터 로망이 남편에게 아침밥 차려주기였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아침에 장 씨가 부엌에 나오면 매일매일 식탁엔 팔첩반상이 차려져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장 씨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아침부터 삼겹살이나 장어를 굽는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게 왜 전쟁인가 싶겠지만 이 문제는 장 씨가 30년 동안 아침밥 먹은 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이 아침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침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힘들다는 장 씨. 그런 장 씨에게 섭섭하다면서 우는 아내. 매일 반복되는 아침 전쟁 대체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휴가 관계로 우리 이자연 기자가 대신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저는 의아한 게 아침밥을 안 먹는 그 신랑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거 왜 몰랐을까요? 근데 보통 알거든요. 어. 보통 알아요. 저도 아침밥을 잘 안 먹어서 와이프가 잘 아는 것처럼. 근데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 사연이 아내가 몰랐었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연애할 때 여행을 가면 이제 조식을 먹잖아요. 호텔 조식. 그렇죠. 근데 아내는 조식을 먹는데 이 장 씨는 조식도 안 먹었었다고 하고 또 연애 기간 내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밥을 안 먹고 잠을 더 자는 게 좋아서 나는 출근 시간 30분 전에 일어나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결혼 전에 시가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이제 장 씨 어머니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아침을 안 먹어서 참 편해. 챙겨줄 필요도 없어. 그냥 저녁만 잘 챙겨주면 돼.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 장 씨가 아침을 안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뭘 그렇게 그냥 굳이 차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는데 이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 로망이 뭐냐면 안 돼, 제발. 현모양처. 그게 이제 로망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현모양처는 일단 새벽부터 일어나서 남편의 밥을 막 차려서 쫙 출근하기 전에 밥상을 쫙 이렇게 막 한 8첩반상, 10첩반상 이렇게 차려놓고 여보 드세요로 나갈 때는 잘 다녀오세요. 이게 이제 그 여성의 로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절대 아니죠. 그런 일은 항상 꿈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 그래갖고- 현모양처 뭐 이런 꿈을 꾸고 그래? 그래갖고 뭐 이러신 어쨌든 거죠? 아니 현모양처는 좋아요 저도 근데 글쎄. 무슨 또 뭐 현모양초라고 이렇게 아침밥을 새벽부터 맞아요. 뭐 차릴 필요는 없죠. 맞아요. 그래서 쫙 이제 본인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만 나는 현모양초로 잘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가 됐든 저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아침밥을 차려주면 뭐 그 정성을 봐서라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침밥을 그냥 챙겨주는 게 아니라요. 너무 과하게 챙기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팔첩반상, 계속 말씀드리는 팔첩반상을 차려주는데 이 밥도 막 고봉밥이고요. 이 고기 반찬도 종류별로 있고 심지어 아침밥상에 삼겹살이나 갈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각종 모둠전을 막 부치고 일주일에 3일은 삼겹살 굽거나 장어를 굽고요. 또 양은 얼마나 많은지 거의 3, 4인분 수준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 장 씨는요, 이제는 아침에 밥상을 보자마자 체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아니 이러면 말이죠, 승희 의원님. 네. 저거 뭐 남편 입장에서는 그동안 몇십 년을 안 먹었던 아침을 먹다 보면 깨작깨작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잘 안 들어가니까. 그럼 그거 저거 봐봐. 세상에 저거 그냥 몇 번 그냥 집었다 놨다 하면 그 남은 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음식물 쓰레기 되는 건데. 잠시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해도 됩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저렇게 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어우. 저는 입에 지금 침이 너무 많이 돌아서 사모님 지금 욕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렇게는 안 해주는데 아침밥은 해주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내가 해주는 건 먹게끔 되는데 이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싫은지 지금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오는데 많이 먹지 않으니까 버리는 음식이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음식 만드는 비용도 다른 2인 가구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매일매일 먹고 싶지 않는 음식을 마주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연 이게 필요한 게 아닌데 이 정도 돈 들이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오늘도 이렇게 반찬을 만들면서 혼자 뿌듯해 했다라고 합니다. 예, 보통 이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아침 식사 제대로 하라 이런 네. 말씀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좀 이따. 아니 저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 사진을 보고만 있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요? 저도 아침 안 먹거든요. 어. 근데 지금 뭐 승희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좀 분명히 다르지만 저는 진짜 아침을 먹으면 체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아침을 안 먹는데 그걸 그렇게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는 건 현모양처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뭐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건 더 넘어선 거고. 근데 일단 이 남편 입장에서 되게 난감한 게 야,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5시부터 일어나서 한 건데 자기가 안 먹으면 나 너무 서운해. 맛있게 먹어줄 거지? 이렇게 하면 나는 너무 힘든데 억지로 먹다 계속 탈도 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남기면 너무 서운해하고 나쁜 사람 취급하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 근데 이제 보통 뭐 식사를 해도 그게 진짜 맛있게 얌얌얌얌 먹고 진짜 잘 소화가 해야 그게 살로 가고 영양으로 가는 거지. 호랑이 기운이 그냥 솟는 거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으면 그게 병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음식을 해주면 그냥 뭐 먹고 가면 되는데 또 이 남편은 또 부인을 사랑했는가 봐요. 그걸 했는 걸 다 이렇게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꾸역꾸역 다 먹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을 먹으니까 소화장애가 발생하고 소화장애 발생하니까 소화제 먹어야 되겠죠. 소화제 먹고 그렇게 많이 먹고 회사 가면 뭐가 오겠습니까? 졸림이 오겠죠. 졸리고 난 다음에 점심 팀회식 가야 되는데 나는 소화가 안 돼가 있으니까 팀회식이 언제나 빠지게 되죠. 언제나 빠지게 되면 나만 왕따 되죠. 이러다 보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니 마누라 자랑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냐고 지금 또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 이분은 진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됐든 이 정도로 뭐 직장 생활에서 뭐 어울리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길 정도면 어떻게든 아내한테 자기야 이거는 조금 톤 다운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이게 이제 누구 좋자고 하는 아침밥이냐. 네, 장 씨도 더 이상 참기가 힘들어서 정말 좋게 진지하게 하루는 날 잡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아내한테 나 아침 먹는 거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밤에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니까 제발 아침 안 하면 안 되겠냐. 아침이 오는 게 무서워. 예, 나는 아침보다 잠 더 자는 게 중요한 사람이고 제발 그 시간에 당신도 잠을 더 자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게 진지하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내 반응이 예상 밖이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기력도 없는 것 같아서 아침밥에 최선을 다한 거고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아침 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낙이고 행복인데 내 행복을 빼앗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나는 뭘 위해서 살아야 하나라면서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흘러갔다고 합니다. 저 이 아내분, 소장님, 아내분이 약간 뭐 널 부셔버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것도 같고. 약간 좀, 예. 네, 뭔가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좀 고집이 있죠. 자기 얘기, 남편을 위한 얘기는 아닌데 저는 두 분이 둘 다 사랑의 언어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상대방한테 내 정성을 보여주는 게 사랑이다라고 아내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성껏 준비한 것을 먹어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걸 먹어주지 않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남편 입장에서 못 먹는 건 사랑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몸이 이거를 소화를 못 시키고 힘든 거예요. 예. 남편은 이제 다른 것으로 아내와 있는 시간을 늘린다던가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또 남편으로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좀 그 표현이 다른 것 같고 이것을 아내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백 변호사님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아침을 제대로 안 드시는 거에 이렇게 몸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진짜 어느 날 이렇게 아침을 많이 먹으면 좀 속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불편해요. 예.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침에 뭘 먹어봐야 그냥 빵 조그맣고 하나에 뭐 커피 한 잔 정도 마시는 게 그냥 그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뭐 팔첩반상 이렇게 먹으면 병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저 딱 들어서 공감이 되는데 이제 이 남편도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뭐 갑자기 아내가 울고불고 해버리니까 좋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본인 나름으로 이제 술을 하나 냅니다. 늦잠을 자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8시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예. 7시 40분까지 잡니다. 아내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근데 7시 40분에 일어나. 진짜. 그리고 후다닥 나 아침 먹을 시간 없어. 나 빨리 나가야 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어. 근데 이 남편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말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고 현타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밥을 내가 안 먹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에 본인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감수를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평화가 좀 찾아오나 했는데 이것도 아주 잠시였습니다. 진짜 딱 우리 JMT님이 제 말씀을 딱 해주신 신혼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한 2년 지나봐 이거 끝냐? 야 내가 언제 아침을 차렸지만 이렇게 또 기억을 잃으신다니까요. 아침이 익숙해진 다음에 못 먹어서 또 이상해지나요? 예. 자 그런데 그 뒤로 뭐 또 남편이 뭐가 됐든 자기만의 이렇게 수를 찾아서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 뒤에 또 멍군이 있었다는 거죠. 장군 멍군. 아내는 쉽게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부랴부랴 나가는 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그런 장 씨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는 장 씨 깨우려는 시도도 하지 저 않습니다. 사파 속 남편의 얼굴 표정 좀 보세요. 네, 아예 깨우려는 시도도 안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말대로 자기는 더 많이 자. 내가 그동안 이해를 못해서 미안해라고 하면서요. 대신에 도시락 싸뒀으니까 챙겨가서 회사 가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시락도요. 일반적인 이런 조그만한 도시락이 아니라 4단 도시락입니다. 그 안에는 아침밥이랑 똑같이 고기 반찬, 유부초밥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매일 들고 가는 것도 너무 무거운데요. 이걸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점심에는 팀끼리 나가서 사 먹으니까 점심에 이걸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침부터 차에서 그걸 처리하는 게 또 고역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뭐 저는 뭐 이게 이혼 사유가 되냐 마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 아침밥 한 상 가득 차리는 아내, 이 안 먹으면 막 울고 막 삐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백 변호사님. 네, 이 뭐 아까 좀 전에 이혼 사유 되냐고도 물어보시지도 않을 거라고 했는데 예, 예.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예. 이 정도 가지고는. 근데 여기서 더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 이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이고 신혼이니까 그래라고 하지만 이거는 남편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걸 아내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여기에서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것까지 퍼지게 되면 그럼 이제 둘 사이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내분께서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까 집에서 먹던 거에서 차에서 먹는 걸로 바뀐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도시락 때문에 남편의 진짜 그 마음을 아내분도 진짜 사랑이 뭔지 좀 한 번 정도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 아니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내고가 되네요. 즉 협의가 되네요. 아침 안 먹고 그럼 도시락 싸주면 도시락 말고 저녁에 일찍 돌아서 저녁을 정말 멋지게 차려가지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여성이 오로지 그 부인이 아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꾸어서 나 저녁 정말 맛있게 먹을 테니까 저녁 맛있게 해줘.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사연 속에서의 아내는 하루의 건강을 결정하는 건 아침밥이다. 이런 신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시락으로 바뀌었으니까. 예, 도시락으로 아침에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점심 도시락이잖아.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소장님. 네, 그 아내의 신념은 아침을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신념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깊은 신념은 내가 아내로서 좋은 기능을 해서 남편이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사랑받고 내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또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의 그 니즈,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남편이 좀 파악도 하셔서 물론 아내가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될 상황이기는 한데 남편도 아내가 정말 원하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을 좀 공감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당신은 충분히 좋은 아내고 우리가 아침에 내가 배가 이래서 못 먹지만 우리가 주말 같은 때는 내가 차려주는 음식을 너무나 잘 먹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타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도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공감하는 게 아이 낳으면 끝입니다. 아 진짜. 아이고 그렇죠. 육아 막 이거 하다 보면 신랑 밥 차려줄 정신이 어딨어, 그죠?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부러워하시는 분은 끝까지 너무 부러워하시고 보기만 해도 괴롭단 분은 끝까지 너무 괴로워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다홍파님은 자랑이지 이건 끝까지 자랑이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하. 그런데 하영피님은 저건 남편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베레타님 사랑이 아니라 사육이네라고도 하셨고요. 어허. 소니씨님 시댁 식구들 와서 같이 살면 안 할 듯요. 모클라시아님 아침 먹을 때 반주로 소주병 꺼내놓으면 그날부로 바로 안 차립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